방역 당국은 매번 이번 주가 고비라면서 상황을 낙관했지만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점곤 사회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의 메르스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현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조금 전에 부부 사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메르스의 비극이라고 해서 편지 임종을 전해드렸는데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또 들려왔는데 지금 약간 나이가 다른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82살 할머니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남편하고 동갑인데 그렇게 됐고요. 가족들도 역시 격리가 돼서 아버지 임종은 확실히 못 봤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먼저 돌아가셨을 때. 3일에 돌아가셨죠. 근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거죠. 오늘 새벽 임종은 받는지 안 받는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참 메르스로 인한 같이 있지 못하는 이산 가족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확진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요. 3명 늘었죠. 3명이었는데 다만 좀 특이하게 오늘은 확진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 4명이나 됐고요. 격리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지금 거의 7,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아하. 했는데. 이 삼성서울병원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새롭게 등장한 등장하는 병원이 아산 충무병원입니다. 충무병원. 예. 평택 경찰관이 경유했던 병원인데 또 다른 진원지가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참 저도 걱정입니다. 그게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119번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평택 경찰이 음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나갔다가 다시 양성이 되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한 기간이 6월 5일에서 9일 사이인데 이때 이 간호사가 아마 감염이 된 거 아닌가 하는데 오늘 확진자가 1명 나왔지만 더 큰 걱정이 간호사 10명 정도가 비슷한 의심 증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정부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폐쇄 코호트 격리를 더 확대하겠다. 정확하게는 코호트 격리라는 거는 이 병동만 자체를 하는 일부 병동만 폐쇄하는 건데 전체 병원을 현재 폐쇄해서 거기에 있던 환자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119번 그러니까 평택 경찰은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현재도 감염 경로가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자기 근데 친구였는지 병원이었는지. 그렇죠. 무슨 박예병원이라는 곳이었는지 거기도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평택 경찰은 분명히 4차 감염일 겁니다. 근데 지금 평택 경찰한테 이 간호사가 옮았다면 최초의 5차 감염이 되지 않나. 지금 물론 역학조사를 해서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만 지금 추정은 첫 5차 감염 사례가 지금 이 간호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이제 의료진, 또 오늘은 간호사만 2분이 이제 네. 확진이 됐는데 서울 삼성병원에 의료진 1명, 간호사가 추가가 됐는데 이분도 이제 14번 환자, 그러니까 아주 많이 지금 퍼뜨리고 슈퍼 계신 전파자였죠. 슈퍼 전파자가 아닌 다른 분을 진료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제 4차 감염이 확정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전에 브리핑에 나왔지만 또 새로운 곳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감염됐는지 또 모르는 곳 중에 하나가 강동 경희대병원 76번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던 네. 분 같은데요. 그분을 통해서 그랬는 건지 다른 경로인지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게 더 확산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오늘 아까 격리자가 그래서 7천 몇 명이 됐다고요? 7,000명이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729명. 6,729명. 네. 6,729명이면요. 이거 자가격리 하는지 관리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자가격리 이탈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로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 격리자 중에 자가격리가 5,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이 5,800여 명을 다 일일이 다 가볼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화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시라든가 어떤 격리 방침을 잘 따라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다만 근데 일부에서 답답한 마음에 또는 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밖으로 이동을 하면서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 나머지 시민들을 생각해서 일단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줘야 이 메르스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한 달이 갈지 2달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정확하게 따라주셔야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의료진 자녀의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지금 지금 특히 이 의료진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네.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저 집 엄마 아빠가 어느 병원에 근무한다더라. 일한데. 그분들이 지금 메르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를 못 오게 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려도 왜 우려가 나오냐면 오늘도 이제 간호사 2명이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진이 30명 가까이가 이제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 중에 한 20% 정도가 지금 의료진인데 물론 많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만약에 준전시 상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총을 든 군인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청진기 주사기든 예. 의사, 간호사들이 D급 방호복 입고 지금 위험을 싸우고 있어요. 무릅쓰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누구나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 다만 이 자녀들이 감염 위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감염 위험이 있다면 방역 당국에서 분명히 이 가족들을 격리해놨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제 자녀나 저는 의료진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의료진이 감염이 됐거나 그러면 가족들을 분명히 격리를 할 거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 학생도 그 자녀도 학교에 가는 게 예. 이제 안 되겠죠. 그렇지만 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방호복을 철저하게 해서 감염이 안 됐는데 예. 그 자녀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괜한 의심으로 해서 예. 그 자녀를 학교를 못 나가게 하면 낙인. 그 상처는 좋은 너무 글씨. 크고요. 예. 그보다 더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그로 인해서 그 해당 의료진이 겪을 낙담 그럼요. 생각하면 지금 열심히 메르스 전투에 나서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진들, 그러니까 그 가족, 아이가 낙담하면 그 의료진이 낙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료진 자녀에 대해서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너무 과민 반응을 하면 우리가 이번 사태를 종식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이런 않다고 분위기가 봅니다. 확산된다면 누가 본인의 이런 메르스 감염의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해가면서 환자 왔다고 그쵸. 그분 살리려고 그러다가 감염될 가능성까지 감수해가면서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좀 뭔가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최대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늘려야 된다. 그 기본 데이터는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라는 게 이제 맞는데 임상시험 결과인데 그 특이한 사례의 경우는 그 이상도 있었거든요. 중동에서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늘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특이한 사례만 일부를 잡아낼 것이냐는 문제인데 현재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평균치를 일단 유지를 하고 특이한 사례일 경우에만 잡아내겠다는 건데, 자,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민들이 신고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좀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방역 당국에서 100% 다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역망 밖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역망 밖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 방역 당국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언제쯤 저 병원에 갔다는 걸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도 증세가 있다 그러면 재빠르게 방역당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점권 사회문화 선임 데스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